마케팅 트렌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소식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마케팅 책 저자이시며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 최규문 대표님의 강연 소식입니다. 그리고 강연 전에 AMPM 글로벌 마케터와 광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둘 다 무료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11월 29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무료 광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생성 AI와 챗 GPT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최규문 대표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단 광고 컨설팅은 30명, 마케팅 강연은 50명 인원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얼른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장소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꼭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해 주실래요? 네. 저는 컨설팅 5팀 박가연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 스토어 셀러가 매출 높일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죠? 부업으로도 많이 맞아. 하시고 그렇죠. 본업으로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조금 거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셀러를 시작하실 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감사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네이버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판매자 수가 57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순수익도 스마트 스토어로서 이제 1조 8천억 원. 엄청나죠. 네. 그리고 나서 다른 마켓들에 비교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도 되게 저렴해요. 그죠. 나머지는 막 11%, 막 15%, 제일 심한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은 막 3분의 1도 되거든요. 3분의 1이요? 33%. 30%. 네, 30%가 나와요. 네. FBA를 이용하면 33%도 나와요. 네,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되게 낮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하실 수도 있고 등록 절차도 되게 간단해서 네. 되게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되게 많이 하시니까 이분들 사이에서 저희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상품이 좋다던가 아니면 좀 싸게 판다던가 네. 아니면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잘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그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질문 막 남겨주시면 되고, 네, 요런 피드백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네, 네, 너무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이제 네. 뭐 제품이 좋고 뭐 좋은 제품을 팔고 뭐 경쟁력을 가지고 가격을 낮추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네. 네. 저희가 대행사 사람들이긴 하지만 대행사 사람으로서는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광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셀러로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스마트 스토어 일단 요 구조를 일단 먼저 제가 따져볼게요.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 구조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수수료 구조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다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가 기본이에요. 정확하게는 1.98%이긴 한데 네. 2%가 기본이고 쇼핑 탭을 이용한 네이버 쇼핑을 이용한 유입된 고객한테는 2%가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네. 외부 링크로 들어오면 2%만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네이버 페이 포인트. 네이버 페이 수수료가 2%, 이제 네이버 쇼핑으로 이용했을 때 2%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세 사업자 기준. 네. 그런데 이제 요 4%가 다른 오픈마켓에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네, 엄청 저렴해요. 저렴하니까 우리는 요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내용 보이실까요? 왜 굳이 제가 다른 링크도 있는데 왜 굳이 요거라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리고 네이버는 왜 요렇게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쇼핑 탭이 보이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뭔가 물품을 사고 싶어서 네이버에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검색창에는 쇼핑 탭에 8가지 상품이 보이게 돼요. 네.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쇼핑 탭을 보시면은 총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2개까지는 상위, 2개는 광고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광고라고 딱지가 붙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 밑에 6가지는 6가지. 이거는 이제 PC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C 기준. 네. PC 기준. 이 6가지가
이제 저희가 오가닉 영역이라고 불러요. 오가닉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비광고 영역이라고도 불러요. 광고 영역의 경우에는 한 번 클릭했을 때마다 비용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네. 이게 작게는 5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백 원, 몇천 원까지 나가는, 더 많이 하면은 만 원까지도 소비되는 게 이제 요런 클릭당 비용. 네, 쇼핑 검색 광고인 거죠. 네, 맞아. CPC 형태의 광고 형태인데, 근데 나머지 6개 같은 경우에는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셀러로서 광고비를 적게 쓰면서 매출을 높이려면 답 나왔죠. 네, 오가닉을 잡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오가닉을 잡아야 한다. 네. 이게 결론인데, 그럼 오가닉을 잡아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오가닉 영역에서도 등수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2가지는 광고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순위가 낮아져요. 네. 그래서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1등이고 점점 그 다음이 2위, 3위, 4위, 5위, 6위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가닉 영역에서 1등을 하게 된다 하면은 매출을 폭발적으로 낼 수 있어요. 그쵸. 광고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매출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떨어지는 수익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쉽냐? 아니죠. 그러면 이게 쉽냐? 그러면 너 되게 쉽게 말하는데 너 이거 어떻게 올릴 수 있는데 네. 이거 마리아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너 어떻게 올릴 건데를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제 뭐 저희가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해봐도 이제 자연 노출, 오가닉 노출로 보이는 거는 리뷰 수도 엄청 많고 거의 대기업이고 맞아요. 네, 누구나 아는 이름의 기업들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분들이 아닐 텐데 그럼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하는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요거를 올릴 때 순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순위를 유지시키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유지시키는 거를 모두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오가닉 순위가 집계되는 기준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크게 오가닉? 이제 뭐 3가지가 나눠져 있죠. 순위 집계 집계 기준? 기준. 네. 오가닉 영역에서 자 쇼핑 탭 네이버 쇼핑 탭 오가닉 영역 순위 집계 기준은 네. 자 첫 번째는 자 설명 가능할까요? 네, 첫 번째로 인기도라고 네. 하죠. 이제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노출이나 뭐 클릭이나 요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정확도. 네 맞아요. 정확도. 이제 소비자가 검색을 했을 때 그 상품이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확도를 따지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신뢰도. 맞아요. 소비자가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 신뢰도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좀 집계되는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인기도, 정확도, 신뢰도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점수를 총합해서 매일매일 10시에 요 점수를 총합해서 매일 오전 10시에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1위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다음 날에는 2위로 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2위였다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맞아요.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네.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항목마다의 어떤 점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인기도는 말 그대로 그냥 얼마나 이 상품이 인기 있는가 네. 요거를 따지는 건데 이 영역에는 구매 수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리뷰 수. 네. 그 다음에 네이버는 또 독특한 게 있죠. 찜수. 맞아요. 찜한 수. 요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요런 것들은 쇼핑 영역을 그 상품 상세 페이지를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이제 썸네일 형태에서 아래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네. 보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기도로 집계가 되어서 표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리뷰스는 조금 집계 기준이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그냥 글만 쓴 단순 일반 리뷰와 네. 포토나 아니면 영상을 올린 요런 리뷰가 점수가 달라요. 일반 리뷰 같은 경우에는 1점이라고 하면은 포토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순 리뷰보다는 사진과 함께 올린 리뷰가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그래서 이제 영상. 사진 리뷰를 쓰면은 뭐
포인트를 추첨해서 드린다던가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잘 되는 데를 들어가 보면 팝업으로 맨날 떠 있어요.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는 맞아요. 뭐 프리미엄 정성스럽게 리뷰시. 맞아요. 정성스럽게 리뷰를 한 달에 한 달아주시면 번씩 추첨을 맞아, 통해서 맞아요. 뭐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네. 바로 그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이 이 점수를 쌓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발악이죠. 네,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그쵸? 거기 오르려면은. 그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광고비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그쵸. 필요하다 하는데 네. 뭐 사람들 몇 명 한 5명 뽑아서 네이버 포인트 10,000원씩만 줘도 5만 원이면 해결되는 네.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정성스러운 사진이랑 영상 리뷰면은 벌써 점수가 3점씩이잖아요. 그죠? 네. 엄청나게 빨리 올릴 수 있는 장치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기도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는 뭐냐면 우리의 제품이 사용자의 니즈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사용자 니즈와 우리 제품이 일치하는지. 바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일단 제품명이 정확하게 우리 검색어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줘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가연 씨한테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인형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피규어가 떠 있으면 그 사람의 니즈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저는 이제 푹신푹신한 인형을 음. 검색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피규어가 나오면은 저랑은 일치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도자기 그릇을 검색했는데 스테인리스 그릇이 떠 있으면 또 이건 또 맞지 않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요 제품명이 검색어와 일치하는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네. 우리가 검색어를 딱 쳤을 때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 분들이 어떻게 카테고리 설정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이게 조금씩 달라요. 네, 이게 전혀 엉뚱한 걸로 설정이 맞아요. 되어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 샤워 용품이라고 치면은 네. 반려동물 탭에서 반려동물 목욕 용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네. 잘못된 셀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의 목욕 용품에다가 반려동물 맞아요. 용품을 놔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요거는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 경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자체 내부에서 페널티 점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점수가 깎이게 되면 로직에서 순위가 밀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상위 노출이 좀 어렵게 돼요. 음. 그러면은 요거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카테고리를 1위부터 20위까지의 셀러들이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똑같이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벤치마킹이네요. 네,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카테고리를 바꾸실 때 대카테고리라고 돼 있는 거는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바뀌실 거면은 대카테고리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상품을 새롭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은 뭐냐면 상품을 정확히 등록할 때 한 번에 정확히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중 카테고리랑 소 카테고리는 그대로 변경하고 네. 하는데 상관없겠지만 대 카테고리는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잘 보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리뷰를 막 몇백 개 쌓아놨는데 대 카테고리를 변경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럼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이미 들어간 내 노력과 네, 그게 다 그 있을 프리미엄 텐데 뭐 리뷰 이벤트도 맞아요. 했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 시작부터 잘 하시고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이벤트 필드라고 저희가 EP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재질인지, 비스페놀이 포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밑에 이벤트 필드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기능이 존재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이벤트 필드를 표시를 하게 되면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항상 얘기했던 게 상위 셀러들을 좀 참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위 셀러분들이 이벤트 필드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한번 보시고 이거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제품이랑 좀 그쵸. 다를 수도 있고 네, 재질이 다를 수도 있고 네. 크기가 다를 수도 그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맞게끔 설정만 해주시면은 점수를 그냥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틀리면은 좀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대충 해주기만 하셔도 네. 점수를 주니까 요거는 반드시 등록하시면 된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맞아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도에 포함이 돼요.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쿠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알림 받기를 눌렀을 때 쿠폰을 주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죠. 네, 거의 다 하시는 것 맞죠.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신뢰도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최신성 로직이라는 일정 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품을 처음 등록을 하게 되면 약 일주일 동안 네이버가 어드밴티지를 주게 돼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들을 이제 네이버 자체 내에서 쇼핑 탭을 보다 보면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쭉 내려다 볼 때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리뷰 수도 많고 구매 수도 많고 찜수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중간에 간혹 가다 보면 찜수와 구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위에 노출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네, 꽤 있어요. 그런 애들의 상품 출시를 보게 되면 아니면 제품 등록일을 보게 되면 되게 최근에 등록을 해놨던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자체에서는 설명을 하는 게 약 7일간 그러니까 등록을 한 이후에 약 7일간 어드밴티지를 준다라고 하지만 저는 7일까지는 조금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고 약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점수를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약 3개월까지는 점수가 일주일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셀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참 잘 모르니까 일단 등록 한번 해보고 등록을 하다가 운영하면서 조금씩 수정해봐야지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 최신성 로직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죠? 뭐라고 그쵸. 한다면? 이제 이게 일종의 유예 기간 같은 건데, 그쵸. 네, 그 안에는 좀 완벽하게 전략을 짜고 등록을 해서 맞습니다. 이제 네, 좀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을 하고 앞으로 뭐 수정을 뭐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최신성 로직을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일종의 어드밴티지인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한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성 로직을 빠르게 이용을 해야지만 상위 노출되어 있는 일주일 동안 구매수, 리뷰수, 찜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최신성 로직이 떨어지는 기간 내는 이미 확보된 찜수, 구매수, 리뷰수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전략을 되게 빠르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목표는 3개월 내에 네. 빠르게 매출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상품 노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빠르게 전략을 잡고 빠르게 우리 상품을 노출시켜서 빠르게 우리 오가닉 상품 노출 위치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늦어져도 6개월 내에는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신뢰도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모든 지표들을 통합해서 매일 오전 10시에 네. 순위가 매겨지겠죠? 그 이 순위들을 바탕으로 오가닉 등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자, 이 점수들을 바탕으로 오가닉 등수가 매겨지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이해하셨겠죠 아마? 네. 혹시 목소리가 작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돌아가는 건 이렇게 돌아간 거구나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역으로 하시겠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그래서 초반에 빠르게 우리 노출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빠르게 노출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제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비광고 형태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방법 또는 적게 드는 적게 든다는 말은 한 달에 5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5만 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고 형태로 우리 제품을 빠르게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자, 비광고 형태는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걸 설명드리자면 상품명 로직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솔직히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상품명 로직은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쇼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평소에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잘 팔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가보면은 상품명을 예를 들면 제가 보부상 가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큰 가방이라고 해볼게요. 큰 에코백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네. 자, 이 에코백을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간 스마트 스토어 뭐 빅파워나 프리미엄이나 플래티넘 셀러들을 보면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코백 뭐 이렇게 등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제가 좀 많이 보는 형태는 뭐냐면 브랜드명 그 명을 대괄호 놓고 에코백
예를 들면 친환경 아니면 대학생 맞아요.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장보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대표 키워드가 맨 앞에 있고 나머지 키워드들이 뒤에 쭈쭈쭈 붙은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상품명 왜 이렇게 해놨지라고 네. 하셨을 경우가 바로 상품명 로직을 잡으려고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에코백으로만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검색 결과에서 에코백이나 아니면 앞에 붙은 제가 이 브랜드 명도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냥 네. 단순히 에코백이라고 등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제품은 에코백이라는 키워드에서 밖에 노출이 안 돼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 에코백은 뭐 대학생 에코백, 장보는 에코백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거를 통합한 최상위 키워드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최상위 키워드 그리고 대표 키워드, 메인 키워드라고도 불러요. 이것들은 검색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검색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검색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경쟁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나오겠죠. 근데 경쟁자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엄청 튼튼한 경쟁자들이 그쵸. 엄청 대형 많아요. 기업에. 맞아요. 네. 리뷰 수도 막 몇만 개 네. 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힘센 경쟁자랄게요. 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개설한 사람들이 이런 메인 키워드에서 오가닉 영역에 등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우 절대 안 되죠. 절대 없죠. 네. 이거는 갑자기 벼락을 맞는 네, 그런 진짜 일이 아니면 거의 뭐 바위로 계란치기 수준도 안 되는 그쵸. 거죠.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에코백이라는 메인 키워드에다가 이런 서브 키워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서브 키워드들은 일반 메인 키워드에 비해서 자 일반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줄게요. 네. 메인 키워드는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검색 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튼실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서브 키워드는 그거에 비해서는 검색 수는 그보다 좀 작아요. 네. 그런데 경쟁자도 많기야 하겠지만 훨씬 메인 키워드보다는 괜찮겠죠. 네. 아니면 그 키워드에 따라서 경쟁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구매도 어때요? 메인 키워드는 구매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네. 서브 키워드는 그거에는 미치진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오가닉 영역에서 상위에 있으면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키워드마다 매출을 오가닉 영역에 1등을 해도 못 띄우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 조건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략은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셀러가 처음 이제 개설했다고 가정하면 메인 키워드에서 노출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서브 키워드에서 먼저 오가닉 1등을 해보는 거예요. 1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야죠. 자, 근데 이게 서브 키워드에서 그냥 아무 서브 키워드에 들어가서 1등하면 되냐? 안 되죠.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서브 키워드가 무슨 서브 키워드를 말하는 건가?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서브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에 접미어나 접두사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파생되는 단어가 서브 키워드라고 하는데 네. 그 서브 키워드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이 예를 들면 네이버 내에서 검색 수가 월 최소 1,000건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이버에서 1,000건 정도는 검색을 해야 매출이 그래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수가 10밖에 안 돼요. 네. 10밖에 안 되는 검색어에서 오가닉 영역 1등 했다고 매출 나오나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일정 검색 수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요거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흔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네, 키워드 도구 쓰시면 됩니다. 네. 어떤 방법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자가 많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경쟁자가 조금 있더라도 내가 뭔가 해볼 만한 애들 있죠. 리뷰수도 많이 없고 네. 아니면 가격도 되게 비싸게 해놨고 경쟁자가 많이 없거나 좀 만만해야 돼요. 네. 저희가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좀 해볼만 해야 돼요. 네. 만만해야 된다. 이 경쟁자가 만만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만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얘네들을 제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상대가 좀 가능한데 하는 좀 정도. 비속어로 쓰는 것 같긴 한데 제낀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가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아. 같다 하는 그런 업체들이요. 우리가 단시간 내에 얘네 순위를 탈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 확인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검색 수도 충분하고 얘네 경쟁자도 많이 없는데 근데 오가닉 영역 1등 하는 애들이 많이 판매가 일어나는 애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가닉 영역 상위 순위 셀러들이 잘 팔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검색 수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자도 뭔가 만만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 보니까 얘네들은 별로 많이 못 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의미가 없고 아예 다른 키워드로 돌리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요거는 외부 툴들이 많아요. 뭐 여러 툴들이 있지만 그 툴들을 이용하면은 타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확도가 또 여기서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초반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제 서브 키워드 잘 써야 하는 거 알겠는데 이제 좀 적합도가 낮은 키워드들을 막 여러 가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검색량을 자체를 늘리려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집계 기준에 그거는 어긋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가닉 영역 상위 셀러들이 잘 팔고 있으면은 우리가 들어가도 매출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잘 팔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검색 수도 확인해야 되고 경쟁자도 확인해야 되고 얘네들이 잘 팔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진율 이런 것도 확인해야겠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 2, 3, 4번이 가장 중요하다. 마진율은 어차피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아마? 그렇죠. 이제 그것도 마진율이 오가닉 순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쵸, 조건인 거죠. 그쵸. 네. 왜냐면 마진율이 많다면은 광고비를 그만큼 많이 써도 되잖아요. 아우 그렇죠. 그러면 노출도를 확 완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다는 네, 거죠. 오가닉 자체 순위 탈환하기를 쉽게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돼요. 여기 등등이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네요. 일단 나머지 가장 많이 하시면 돼요. 네.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네. 나머지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랑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서브 키워드가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요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어를 저희가 블루 키워드라고 표현하게 돼요. 네. 블루 키워드는 블루오션과 서브 키워드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이 키워드에 들어갔을 때 블루 오션이어야만 해요. 아,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오가닉 영역에서 1등을 할 수 있고 네. 오가닉 영역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매출이 좀씩 올라가면서 리뷰도 쌓이고 찜수도 쌓이고 구매수도 쌓이겠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비딩이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는 메인 키워드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아요. 다 맞물려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하나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또 완성이 되고 두 가지를 하면 이제 10가지가 완성되는 맞아요. 그런 그림이네. 그래서 오가닉 영역에서 1등을 하고 블루 키워드 오가닉 영역에서 1등을 하고 매출을 좀 증대시키다 보면은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순위를 점점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메인 페이지에는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 둬야 되냐면 1페이지에 노출시키도록 해야 돼요. 이 1페이지는 PC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C 기준이 모바일보다는 조금 쉽거든요. 왜냐하면 모바일은 3개까지가 1페이지지만 네. PC는 6개까지가 1페이지여서 PC가 조금 더 쉬우실 텐데 어쨌든 6등 안에 들어야 돼요. 6등 내에 들되 이거를 유지시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6등 내에 들어야 되고 이 6등에 들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걸 쓰셔야 되고 다른 전략들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6등 안에 들어가셨으면 이제 점점점 우리 판매를 증대시키면서 하셔야 되는 최종 목표는 1등을 가는 건데 바로 그쵸. 1등은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1페이지 안에 들었으면 그 다음 목표는 3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이 1등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 키워드에서 오가닉 영역에 1등을 하시게 되면 그냥
다니던 회사 퇴사하세요. 끝났죠 그냥. 끝났어요. 네. 이제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은 일단 셀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거인 거죠. 네, 그렇죠. 이미 1등으로 가는 과정에서 퇴사를 하셨겠네요. 맞아요. 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드실까요? 어쨌든 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메인 키워드 1등이 되어야 한다. 네. 그 1등이 된다고 그냥 막 찍었다고 끝이 아니라 네. 유지시켜야 된다. 유지시켜야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상품명 로직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 블루 키워드가 중요하다. 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로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수정하면 이 로직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로직도 잡아야 돼. 음. 그다음에 요 카테고리도 잡아야 돼. 아까 말했죠. 네. 그다음 뭐 이런 저런 세팅을 초반에 해놓고 수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대로 쭉쭉 달리셔야 하는데 네. 그러면 상품명을 이렇게 노출을 시켰어요. 저희가 로직도 막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날개 달아줄 수 있을 만한 방법 바로 요게 광고예요. 그쵸. 오가닉 영역으로 띄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바퀴를 달아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날개를 달아주려면 광고를 하는 편이 좋아요. 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스터 같은 거죠.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올바른 방법으로 날개를 달아주면 훨씬 더 사업이 날아가실 거예요. 네, 원활하게 이제 더 잘 진행될 것 같고 일단 저희는 광고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광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오가닉 영역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부스터를 달아줄 수 있는 광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첫 가장 번째는 가장 흔한 경우에 네, CPC 그쵸. 광고를 포함하게 되죠. 계속 말씀드렸던 뭐 쇼핑 검색 광고나 이제 뭐 파워링크 네, CPC 광고는 파워링크나 이제 쇼핑 검색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마진이 광고비를 다 나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요?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를 그죠. 것 같아요. 네. 예산이 어떠신지도 다를 것 같고 네. 마진 율 자체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네. 목표 기간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마진이 광고비로 다 나가도 계속 괜찮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만약에 우리 제품이 오가닉 7등이에요. 그러면은 6등으로 가기 위해서 마진보다 광고비 좀 더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만약에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시긴 하지만 보통 7등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네. 마진이 광고비로 더 나가더라도 괜찮은 경우가 있겠고 네. 그렇지 않고 광고를 중단하고 오가닉 매출로만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유지시키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마진이 광고비로 다 나가면 그거는 큰일인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너무나도 달라서 단순히 마진이랑 광고비로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따로 한번 여쭤보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네. 일단 광고를 우리 저희 라이브 일단 진행해야 되니까 일단 네. 요거 내용 한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CPC 광고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 광고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날개를 달아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물건을 파니까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광고는 이 중에서 쇼핑 검색이 맞아요. 파워링크는 어쨌든 구자 자체가 되게 우리 이미지나 글귀를 통해서 노출되게 되는데 네.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는 게 굉장히 큰 쇼핑에 달리 여기는 글귀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글귀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네. 위아래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타 이제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소비자들이 봤을 때. 네. 네. 그러면은 우리의 제품이랑 타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대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파워링크는 물건을 파는 데는 적합하긴 하지만 신규 네. 셀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다는 뭐냐면 일단 메인으로는 쇼핑 검색을 가져가고 파워링크는 조금 순위를 낮춰도 되는데 그러면 저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네. 스마트 스토어도 이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몰이에요.
전문몰은 뭐냐면 브랜드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가 파는 제품들을 등록하고 이 브랜드가 가지는 게 곧 스마트 스토어다. 이게 전문몰, 브랜드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내가 그냥 물건을 떼다 와서 사입해서 네. 위탁 판매해서 파는 거 아니면 총판을 해서 파는 거 요거를 이제 종합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저것 다 떼다 파는 거. 요렇게 나누게 되는데 만약에 브랜드몰일 경우에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자사명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사명 키워드는 CPC가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저 같으면은 파워링크는 자사명 키워드만 조금씩 박아두면은 월에 5,000원 10,000원 쓰면 많을 거야. 초반셀러에게. 네. 그 정도만 두고 쇼핑 검색을 위주로 해서 키워드 잡아가면서 순위 높여가면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쇼핑 검색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오가닉 영역에서 점점 순위로 올라가고 대표 키워드에서도 점점 순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쇼핑 검색 광고는 그냥 단순하게 입찰가를 높이면 거기에 1등에 띄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1등에 띄워서 노출수 클릭수를 높이다 보면 구매 많이 발생하겠죠. 네. 리뷰 생겨나겠죠. 네. 찜수도 생겨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오가닉 영역 순위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높일 수 있겠죠. 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광고 자체가 오가닉 영역에도 도움이 되고 오가닉 영역도 광고 영역에 도움이 돼요. 네. 왜냐하면 오가닉 영역에서 발생한 구매 리뷰 건들은 광고 영역 자체의 품질 지수를 올려주게 돼요. 자, 쇼핑 검색 광고와 오가닉은 서로 도와주는 선순환 구조로 가죠. 네. 그러니까 쇼핑 검색은 품질 지수를 오가닉 형태가 올려줄 수 있고 오가닉을 쇼핑 검색 광고는 로직 순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점점 선순환 가게 되면은 오가닉은 로직 순위도 올라가게 되고 쇼핑 검색 광고는 품질 지수도 좋아지죠. 네. 좋아지면은 CPC도 떨어지면서 광고 성과도 좋아지겠죠. 네, 좋아지죠. 그리고 나중 가면은 우리가 오가닉 영역이 예를 들면 1등이에요. 네. 그러면 쇼핑 검색 광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고 구조 바로 밑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도 노출이 그쵸. 가능한데. 그러면 정말 필요한 최소 단위의 키워드만 놔두고 광고를 꺼버리면 나중에 오가닉 영역 띄우면은 광고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감이 되겠죠. 그쵸. 네. 광고비를 조금만 써도 되겠죠. 네. 이게 톱니바퀴 형태로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네. 이게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뭐 광고비를 없애고 또 이제 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그쵸. 네.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광고 형태, 비광고 형태. 네, 일단 요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네. 이게 CPC 광고를 했으니까 다른 형태도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네. 바이럴 광고도 있어요. CPC 광고는 네이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광고 성과가 대시보드에 찍힌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이럴은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바이럴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브 키워드에서 1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제 우리가 작업을 치는 거야. 뭐냐면 팬네임을 달아주는 거야. 팬네임이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사이온이었나요? 고아라폰? 네. 고아라폰 우리가 하면 다 알죠. 네.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무슨 연예인 이름이 붙는다든지 네. 그런 식의 팬네임을 붙여주면은 서브 키워드에서 오가닉 영역 1등 올리기 굉장히 쉬워져요. 예를 들면 처음 우리 제품을 등록하게 되면 팬네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제품을 그냥 상품명을 이렇게 등록했다고 해서 그 서브 키워드 우리가 의도한 서브 키워드에 노출됐는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네. 근데 그거를 바이럴 형태로 블로그나 카페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PPL이나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팬네임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점수를 높게 일으킬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인기도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로직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네. 그 인기도에는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유입도 포함이 돼요. 스마트 스토어 유입도 포함이 되는데 그냥 유입되는 걸 다 포함한 게 아니라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키워드 노출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것 좀 사달라고 네. 지인한테 URL을 그냥 그대로 던져줬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로직 순위가 막 올라갈까요? 영향이 없죠. 그렇죠. 네. 구매 자체에 대한 로직 순위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유입에 대한 건 찍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아까 제가 수수료 단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외부 링크 외부 링크는 수수료가 발생하냐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에도 굳이 이거를 올려줄 필요가 있나? 없죠. 네. 그러니까 로직 순위를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네. 외부 링크를 통해서는. 그러면은 네이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들어왔을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쇼핑 탭에서 검색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순위를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강아지 간식을 파는 업체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인한테 좀 사달라고 부탁했으면은 그냥 URL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강아지 간식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 탭 3페이지 3등에 있는 게 우리 네. 거니까 네.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와서 좀 사주라. 네. 그렇게 하시면은 빠르게 로직 순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게 바이럴 광고예요.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네임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제품을 어떤 형태,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는지를 가이드를 해주는 게 바이럴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이럴 광고를 막 하면 되냐? 그냥 실행사나 이런 데 막 맡겨도 되냐? 이건 아니고 가장 빠르게 효과적이게 광고를 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노출하고 싶은 서브 키워드 상위 노출되는 블로거들 있죠. 네. 그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연락되는 게 제일 빨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상위 노출을 이미 했기 때문에 최저가 점수가 이미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상위 블로거들은 해시태그를 잘 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보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광고비를 단순 블로거에 비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효과적이게 광고를 하는 편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 지면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대학생 에코백이라는 서브 키워드가 있다고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생 에코백을 막 쳤어요. 그러면 쇼핑 탭에 아직 우리 제품이 뜨진 않았어요. 그런데 밑에 뷰 탭을 보다 보면 제가 이상민이잖아요. 네. 이상민 대학생 에코백이라는 게 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여긴 어디야? 라면서 쇼핑 탭에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로직이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네. 요런 형태예요. 이제 저희가 뭐 광고 로직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분들은 블로그에서 노출이 잘 되는 로직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상위 블로그면 블로그일수록 이게 블로거들도 광고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셀러처럼 똑같아요. 키워드가 중요한 걸 알거든요. 그분들도. 네. 그래서 어떤 키워드에 우리가 노출을 해야 되는지 제가 블로그 강의를 최근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서브 키워드, 메인 키워드 이걸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은 상위 노출 힘드니까 네. 서브 키워드로 먼저 상위 노출을 해보고 우리 최적화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메인 키워드에 비딩을 한번 해봐라 하는 그 강의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품질지수, 오가닉 높이는 이거랑 똑같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그 팬네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봤던 게 이제 화장품 업계는 항상 포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포화 상태인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라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뭐 승무원 미스트 이래가지고 일종의 그 직종을 앞에 붙여가지고 건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직종에서 이게 엄청나게 인기다라는 거를 바이럴로 엄청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팬네임으로 이제 엄청 성공한 케이스라고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때 한때 유행했던 게 이재용 립밥. 그쵸. 엄청 유명했죠. 네, 그쵸. 엄청 유명했죠. 하여튼 그런 식의 팬네임을 바이럴을 통해서 이제 부여할 수 있는데 네. 단순 바이럴을 통한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 PPL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유튜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니면 블로그 인플루언서 요즘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하여튼 그런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 그 안에는 뭐 연예인도 포함이 되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PPL을 하는 것도 바이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타 광고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유튜브는 그냥 유튜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광고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유튜브 아니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런 메타 SNS 광고 네. 아니면 또 요새 또 유명한 거 많죠. 뭐 릴스래 틱톡
틱톡. 뭐 요런 것들. 네. 어쨌든 외부 광고. 네. 외부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너네 다른 대행사 이제 너네 회사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는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다던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차라리 GP로 하시라고. 음. 요거는 뭐 전환이 안 잡힌다. 맞아요. 차라리 다른 매체로 가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수수료. 아까 제가 뭐랬어요? 외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면 수수료가 2% 없다고 했죠. 네. 수수료도 일단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환이라고 제가 따졌는데 전환이 그러면 발생을 아예 안 하냐 전환 측정이 아예 불가능한 거냐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요거를 NT 파라미터라는 값이 있어요. 네. 이 NT 파라미터라는 꼬리표 설정을 통해서 설정하게 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통해서 메타 광고나 유튜브 광고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전환을 추적할 수 있어요. 네. 확인이 정확도가 가능하죠. 100%는 아니긴 하지만 네, 유실률이 한 3, 40 정도 된다고는 네. 하시던데.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수수료도 없고 네. 2% 없고 그다음에 전환도 어느 정도는 측정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로직 순위. 로직 순위. 아까 바이럴 할 때도 설명했지만 직접 접속했을 때 구매가 일부 조금 올려준다면 이 광고를 통해서 네이버 시스템에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생기죠. 네. 그러면 그 자체의 로직 점수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로직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빠르게 집중적으로 오가닉 소리를 올리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돼요. 네. 이제 2차적인 유입 자체도 일어날 거고 그쵸. 이제 저런 다른 매체를 이용했을 때도 아까 바이럴에서 얘기를 했던 팬네임을 달아서 광고를 맞아요. 하면은 2차 유입에서 엄청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방문 캠페인으로 파셔가지고 네. 이제 소재를 A/B 테스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네. 클릭률이 보이니까. 네. 네, A/B 테스트 진행하시면서 방문 캠페인으로 CPC 최대한 낮춰가면서 광고하시면 되거든요.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가전원을 잡아가지고 소재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면서 이제 CPV겠죠? 유튜브의 네, 경우에는. 네, 뷰니까요. 그래서 CPV를 최대한 따져가는 것. 틱톡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CPV든 CP 뭐든 네. CP 거라든 네. 어쨌든 최대한 그 광고 시스템 내부에서는 최대한 최적화를 시켜보시고 스마트 스토어는 외부 이입을 최대한 이용해서 오가닉 순위에 높이는 데 집중을 빠르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로직에서 순위를 올리고 결국 이게 매출 발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로직 순위나 이제 매출 순위가 올라가게 되면 매출 발생도 충분히 일어나게 될 거고 네. 그럼 이제 셀러로선 이 정도면 성공했다. 성공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 아까 여기 나님이 설명하신 마지니 광고비 이런 네. 특이 케이스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좀 세부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마다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이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광고비도 안 쓰고도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일은 없어지겠지만 맞아요. 이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광고주 분들의 매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윈윈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셀러가 그럼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해 나갔다. 근데 네. 당장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타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거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오늘의 집이라도 있을 거고 당근. 당근 이런 네. 것도 있을 거고 뭐 여성복이라고 하면은 지그재그 이런 것도 있으실 그쵸. 것이고 네. 뭐 되게 많겠죠. 많죠, 플랫폼. 뭐 11번가 뭐 엄청 많아요. G마켓 뭐 다 네, 포함돼요. 옥션. 네. 옥션 뭐 다 포함 뭐싹 다 포함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입점하셔서 광고를 하시면 돼요. 음. 광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근데 중요한 점은 입점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이제 벤더사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입점 형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자로서 그냥 들어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네. 대행사에
맡겨가지고 대행사 계정을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누구 벤더사 맡기고 총판사한테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직접 입접 형태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도 대행사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다 부탁해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체 확장도 점점 크게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매체 확장이 되고 예를 들면 브랜드 몰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이러면 이제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조금씩 생기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공식 몰도 공식 홈페이지로 파고 네. 그러면 이제 이 공식 홈페이지를 키우면서 매출을 일으키면서 메타 광고나 유튜브 광고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 모든 과정이 브랜딩이네요. 네. 네. 이렇게 브랜드를 키워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커 나간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런 방향이 추가적으로 더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가닉 영역에서 1등 해가지고 빅파워, 프리미엄 이렇게 되는 게 끝이 아니라 네. 그 위에 방법이 계속 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처음에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뭐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상 플랫폼도 한계가 있고 광고 매체도 한계가 있지 않냐. 나는 공식 홈페이지 먼저 만들고 진행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이제 오늘 들은 내용을 보면은 꼭 공식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맞아요, 스마트 맞아요. 스토어는 뭐 부수적으로 이용하고 이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확정을 그러니까 좀 독립을 시키시고 네. 완전 키워보시고 그 후에 홈페이지를 만드셔도 돼요. 네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모든 게 다 브랜딩이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 모든 게 셀러분들의 매출 향상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걸로. 그러면 제가 요거 제품 떼다 파는 팁도 드릴게요. 네. 떼다 파는 팁. 위탁 판매. 네. 자 처음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 그러면 셀러 한번 해봐야겠다 네. 생각하시면은 사입이나 아니면 총판권을 얻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투잡이나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많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네. 개인 판매자도 있을 것이고 조금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쵸. 중소기업이 아니라 뭔가 완전 소기업도 포함될 것이고 네. 이런 분들일 경우에 제가 위탁 판매라는 것도 있거든요. 도매사를 이용해가지고 위탁 판매 형태로 들어가셔도 돼요. 네. 위탁 판매를 하셔도 빅파워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등급이시거든요. 네. 빅파워만 되어도 충분하게 이득 가져갈 수 있어요. 매출을 얻을 수 자 있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네. 빅파워는 3개월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빅파워 등급이 돼요. 네. 그러면 1개월 단위로 생각하면은 1,333만 네. 원의 매출을 평균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빅파워가 만약에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개월 1,333만이죠. 근데 보통 위탁 판매 마진율도 보통 15%에서부터 한 25%? 네. 좀 많게는 한 30%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한 3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더 많게도 가정 가능하니까 위탁 판매로도. 네. 그러면 제가 3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333만 원의 매출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치고 네. 우리 마진율이 30%라고 가정하면 이게 44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440만 원이네요.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440만 원. 네. 이거 좀 해볼 만하지 않나요? 네. 저도 솔깃한데요 지금.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3개월, 6개월 만에 이 매출, 이 이득 가져갈 수 있다 하면은 네. 충분히 할 만하죠. 네,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 판매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네. 거겠죠.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많이 벌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네, 전업으로 뭐 440만 원만 가져가겠다 이게 아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부업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방법들 다 이용하시면은 빅파워 다는 거는 솔직히 쉽겠어요. 이제 이 방법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단기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만들면은 440 네. 가져가실 수 가능하시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궁금하시는 게 그러면 나 스마트 스토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너네 대행사를 끼면은 어떤 걸 도와주냐라고 네. 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들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 아까 그 블루 키워드를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쵸. 그게 한 80%, 90%가 음. 거기 리소스가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 블루 키워드를 찾는 거
아니 아이템 소싱까지는 솔직히 해주셔야 되고 그건 해주셔야죠. 그거까지 바라신 거 좀 양심 네. 없으신 것 같고 아이템 소싱 하셔서 스마트 스토어 만드시고 나시면은 뭐 예를 들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네네. 광고를 통해서 로직 순위를 깨게 잡아 본다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키워드에 빠르게 노출시킬 건지 그런 로직과 관련한 컨설팅이라든지 네, 아니면 하여튼, 뭐 그 바이럴에서 인플루언서 섭외하는 부분도 맞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들고 바쁘다 하시면은 그쵸.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행사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마트 스토어 셀러로서 매출 높일 수 있는 법을 어지간히는 다 설명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질문 받아볼까요? 이제 기다려보자. 뭐 네. 쿠팡도 어렵다고 하시면은 사실 쿠팡에서 뭐 로직이 있거나 쿠팡만의 로직이 있거나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위에 말씀드린 거 상품명 중요하고 이제 뭐 팬 네임 쓰는 거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적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쿠팡도 대행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맞아요.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한 거 간단하게만 리뷰하고 네, 제가 그냥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스마트 스토어 셀러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법, 아니면 신규 셀러가 성공하는 법, 네. 빅파워 되는 법. 빅파워 되는 법, 네, 요 정도. 440 벌어가는 법.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자면, 네. 자, 네이버 검색 결과의 쇼핑 탭은 일반적으로 네. PC 기준에서 8가지가 뜨게 되는데 상위 2개는 광고 영역이고 네. 밑에 6가지가 오가닉 영역인데 우리는 요 오가닉 영역을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야? 확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 2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순위에 들어야 된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순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면 인기도, 그 다음에 정확도, 신뢰도 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된다. 요거는 저희 다시 보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네, 이런 점수를 매일매일 오전 10시쯤에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오가닉 순위가 매번 갱신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비광고 형태가 이제 상품명 로직을 잡는 경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블루 키워드 잡는 법. 그렇죠. 제일 힘들고. 블루 키워드 잡는 법을 제가 설명 안 드리는. 아, 네. 네, 더 할까요? 5분만 더 할까요?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에 요거만 네네네. 대충 한 네네.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서브 키워드에서 오가닉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목표다. 네. 그래서 이 서브 키워드의 기준은 네이버 내 검색 수가 월 최소 1000건은 나와야 되고 경쟁자가 많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얘네들이 경쟁자가? 만만해야 네. 된다. 그 다음에 오가닉 영역에서 상위에 있는 셀러들이 잘 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순위에 들어가더라도 그만큼의 매출을 나올 수 그렇죠. 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진율도 적당히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블루 키워드라고 부른다. 네. 이거를 찾아야 한다. 네. 그래서 오가닉 영역에서 블루 키워드에 1등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메인 키워드의 1페이지에 먼저 도전을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들었다면 3등, 2등, 1등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도전해 나가시면 된다. 네. 그 다음에 비광고 형태를 설명드렸고, 지금 이제 광고 형태를 설명드리자면 CPC 광고가 중요하다. CPC 광고가 오가닉이랑 되게 연동되어서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구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럴 광고도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뭐 PPL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광고가 있다. 네. 유튜브 뭐 이런 식의 광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뭐 플랫폼 이런 거 등록하게 된다. 네. 블루 키워드 발견한 방법 간단하게만 제가 6시 넘기는데 네. 이것만 빨리 설명하고 갈게요. 이제 블루 키워드 중요한 거 다 알겠고 그거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대표 키워드만 딱 쳐보면은 밑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쭈루룩 뜨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서 발견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 이제 대표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쭈루룩 이제 뜨겠죠. 자동 완성 같은. 맞아요. 네. 자동 완성으로 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 완성으로 뜨는 게 트래픽 기준으로 뜨게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검색하고 구매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쇼핑 탭에서 이제 베스트 100, 베스트 네.
베스트 100로 뜨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대표 키워드 이런 거 발굴해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대표 키워드가 괜찮은 대표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 내부에서 아까 비슷한 방법들로 블록 키워드 찾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상위 블로그 대표 키워드 노출되는 상위 블로거의 해시태그 설정. 왜냐면 블로거들도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로직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상위 블로거가 설정한 이 블로그 글 제목과 네. 그 다음에 그 글 본문과 해시태그 설정을 한 번이 잘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네.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해시태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상위 인스타그램, 상위 인스타 그 페이스북 인플루언서들 네. 걔네들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유튜버도 포함되겠죠. 네. 얘네들도 해시태그를 또 올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고, 또 네이버에서 키워드 도구 또 있어요. 그렇죠. 저도 여기에서 많이 얻어요. 아, 키워드 도구. 그 다음에 구글에서 키워드 플래너라는 것도 있어요. 네. 키워드 플래너.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쓰는 이유가 사람들의 관심은 어차피 거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매체에서 많이 검색하는 것들을 다른 매체에서 검색 안 하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툴을 이용하셔서 충분히 확인하셔도 된다. 네. 아니,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면 가능하시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밑에 연락처로 네, 네. 연락 답변 주시면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 인사하고 넘어갈까요? 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